예, 두 번째 강의는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강의하면서 이렇게 산업 업종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선점을 해가지고 그 업황 분석을 갖다 쭉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 좀 업황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오늘 그 나가는 퀴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1강에서 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합니다 하면서 아 ETF 오늘 누가 제일 많이 샀네. 그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퀴즈를 맞히신 분들은 전번하고 똑같이 제가 쓴 이 책을 갖다가 드리고 그다음에 또 5분은 또 별다방 쿠폰을 갖다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야 저거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 보기를 하나 그 힌트를 하나 주면은 외국인이 두 개 외국인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나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는 줄 몰랐네. 그죠? 둘 중에 모르겠네요. 그건 잘. 자, 그럼 그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게임 그 전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 우리가 아는 거와 틀리게 게임 업종은 수출 주도형 그 산업군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다른 그 문화 콘텐츠보다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된 외국 게임들 많이 하시죠.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디아블로라든가 CD 게임들 이런 거 외국 게임이지만 솔직히 영어로 돼 있고 하지만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우리나라 게임도 해외로 수출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장벽이나 언어적인 장벽을 갖다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산업이 게임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가장 좋은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고가 없어요. 게임 산업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만 해도 66억 달러, 약 7조 7천억 정도 수출을 갖다가 이뤄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업종이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다 믹싱된 산업입니다.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음악,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든 것들이 다 믹싱되어 있는 복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수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을 만들어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말 그대로. 근데 게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수익을 갖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게임 상용화 성공 시에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이고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만들었는데 뭐 주력으로 게임을 갖다 하는 그 연령대를 갖다가 낮춰준다든가 높여준다든가에 따라서 게임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게임주에 관해서 보통 생각할 때 이게 기술주인지 엔터주인지 유통주인지 많은 것들 갖다가 고민을 하시는데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는 복합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 업종. 그래서 게임 산업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업황이라는 게 그래서 없습니다. 복합 산업이고 어떤 회사가 어떤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성공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지 한 회사가 뭐 NC소프트가 게임 하나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넷마블이 주가가 같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NC소프트만 날아가는 거지. 그죠? 넷마블이 게임이 만들었다고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넷마블만 가죠. 이건 그래서 게임 산업은 업황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이 얼마나 좋은 신작을 내서 그 신작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 산업은 일반 자동차나 반도체와 틀리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부장 기업들이 더 많이 가죠. 근데 게임 산업은 좋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만 간다. 그래서 내년에 신작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어떠한 신작들이 있느냐가 게임 회사의 주가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의 전망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들이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우리 아들내미 꼬맹이일 때 한번 스타크래프트 한번 좀 해본 적이고 그다음에 게임을 안 하는데 전철에 타시다 보면은 나이 드신 지긋하게 드신 분들 보면 여기서 고야 하고 막 고스톱 치시는 거 많이 보시죠? 그것도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것도. 그죠? 그래서 10대서부터 뭐 유아서부터
60대,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다 게임 산업의 어떠한 그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굉장한 다양한 연령들이 게임 산업에 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할 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뭐 네이버 고스톱 이런 거 모바일에서 할 때 돈 드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중화될 수 있는 그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에 고도의 지식 산업인 건 맞는데 의외적으로 또 고도의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NC 소프트 같은 경우 가보시게 되면 직원 수가 4,000명이 넘습니다. 웬만한 기업들 가보시면 여러분들 뭐 몇백 명이 있어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실 줄 알죠? 빌딩 하나에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K 콘텐츠 산업 중에 하나다. 게임 산업이. 그래서 계속 좀 그 키워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시장 구조를 보면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큽니다. 49.7% 거의 50% 차지하죠. 세계 시장 규모에서 보면은 모바일 게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게임 시장 자체는 모바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C 시장 게임이 PC 게임이 30.9%.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은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2%밖에 못 차지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4위였어요. 4위였었는데 영국에 뺏겼어요. 그래서 5위로 밀려났어요, 지금.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게임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중국,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지역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거의 대부분 하고 요새 이제 유럽 쪽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북미랑. 그래서 이제 시장 저변 확대를 갖다 좀 하면은 게임 산업도 훌륭한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보시면은 지금 영국한테 뺏겼어요. 영국이 6.3, 우리나라가 6.2%. 우리나라가 원래 요 자리였었는데 의외로 일본이 3위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중국 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게임 산업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완화시켜주고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해서 뭐 좀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면은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게임 산업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플랫폼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PC 기반에서 하는 거였죠. PC 기반.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있었고 PC 게임이 있었고. 요번 PC 게임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 CD 넣고 하는 그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PC 게임 중에서 제일 저거 롤이라고 그러죠.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그죠? 제일 많이들 하죠. 요새 집에서 자식들 가진 부모님들이 제일 골치 썩는 게임. 그죠? 애들이 제일 많이 매달리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그 다음에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이 콘솔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엑스박스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닌텐도나 이런 거 가지고 별도의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 보고 조작할 수 있는 조작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을 콘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케이드 게임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길거리에서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게임 산업은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네 가지 플랫폼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보게 되면은 지금 1위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건데 뭐 여기 모바일 게임 보면 구글 플레이에서 74%, 애플 스토어에서 12%, 원스토어에서 14% 이렇게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져가리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게 모바일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그죠? 예전에 맨 처음에 PC가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PC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모바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자동차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PC게임은 뭐 여기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 점유하는데. 그래서 한국 게임 수출, 한국이 이 게임이 수출 산업의 역군이라는 게 뭐냐면 수출은 66억을 했는데 수입은 딸랑 2억 9천만. 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3억 불 정도밖에. 무역 수지가 얼마예요? 무역 수지가 무려 63억 불입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뭐 수출입 현황 보시면은 전체 보시면은 수출액은 이렇게 되는데 수입액도 꽤 많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액도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3억 불 많은 건 아니네. 3억 불 이거는 66억 불. 그죠? 그렇게 연도
게임별로 보면 PC 게임에서가 매출액이 가장 좋고 수출액이 가장 좋고 수입이 적고 모바일 게임은 요새 이제 수입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모바일 게임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좀 히트작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업체들이. 근데 대표적인 대장은 NC소프트가 대장이죠. 그죠? NC소프트가 대장인데 NC소프트가 올해 2011년도에 이제 신작을 갖다 출시할 라인업을 보시면은 리니지 2M이 대만과 일본에서 나옵니다. 리니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대만에서 런칭했을 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대만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의 반 이상을 갖다가 수익을 냈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유저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올해 지금 모바일 게임만 4가지가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PC 게임 1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게임 정도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뭔가 하나는 대박이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NC소프트 주가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워낙 뭐 비싸기도 하지만 NC소프트 보면은 100만 원 넘겨서 한번 찍고 나서 지금까지 눌려가지고 93만 1,000원인데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90만 원 한번 와줘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90만 원 오면 한번 잡아보게. 그죠? 비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90만 원 오면 잡아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저렇게 신작 라인업이 충실한데 충분히 하반기 되면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임 관심 종목 중에서 넷마블. 넷마블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게임도 게임이겠지만 요 근래 이제 넷마블이 신작 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바닥권이에요. 근데 넷마블이 보면은 게임 회사인데 투자 회사인지 좀 혼돈이 갈 경우가 있어요. 왜? NC소프트의 지분을 8.9%나 가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시총이 20조짜리 8.9%면 1조 8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웨이의 25.1% 최대 주주, 빅히트의 21.1% 가지고 있습니다. 빅히트를.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3.8, 카카오게임즈 4.4. 그죠?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들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어요. 현금적인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연의 업무, 게임 개발에는 좀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올해는 모바일 게임 하나, 둘, 셋, 넷, 5개. 브레이드 앤 쇼라고 NBA 불스스타, 뭐 제2의 나라 이렇게 해서 5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올해 2, 4분기 이후서부터 신작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아주 바닥 박박 끼고 있습니다. 박박 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을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 조금만 더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조정받는다 그러면 박앤세일 가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격이 오면 시장에서 시장 소문, 소위 말해서 소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막 조금만 떨어지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해. 내일 모레 뭐 그냥 우리나라가 뭐 무너질 것처럼 막 그렇게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뇌하부동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려오시면 박앤세일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언제 그렇게 싼 가격에 우량주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대신 저 변두리 종목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뭐 자체 개발보다는 퍼블리싱이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갖다 퍼블리싱 하는데 올해에는 카카오게임즈도 자체 개발을 하는 게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도 거의 내려서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밑꼬리 달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지했습니다. 60분봉, 61봉.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해가지고 시세가 한번 죽었다가 시세가 한번 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이제 뭐 카카오게임즈도 내가 볼 때는 뭐 큰 변동성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바닥 다지기 시작해가지고 상승으로 흐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더 내용은 더 많은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나머지 부분 알려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게임 산업에 대한 업황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